매일 살펴보는 새벽에 오늘 상승이 예상되는 또는 조금 좋은 추세를 유지하는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어요. 아침에 살펴보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당일날 급등하는 경우도 좀 있고 또는 며칠 쉬었다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와 반대로 거꾸로 손절 라인을 깨고 내려오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장은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되도록이면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꽤 좋은 성적들을 유지하고 있고 급등들 하고 있죠. 자, 어제 새벽에 선도전기, 강명전기 등 전기 관련주를 좀 올려드렸었는데 실제로 선도전기가 결과적으로는 꼬리를 길게 달긴 했지만 지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속한 이번 주가 좀 변동폭이 세서 이런 상황은 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고점이 17%까지 갔다 왔고 광명전기도 24%까지 갔다 오는 좋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월봉에서 이전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매물대 자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18년도 6월 달에 형성된 매물대 여기 맞고 떨어졌죠.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자리에서 전기주 섹터가 앞으로 조금 더 강하다고 예상이 되면 이전의 최고점인 이렇게 보시게 되면 4,700원, 600원대까지 사실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자리는 조금 위험하긴 하죠. 이 친구 말씀드린 지가 꽤 오래전부터예요. 이렇게 5개월 선이 60개선을 돌파하고 안착할 때 이때부터 제가 강명전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이제 40% 50%까지 수익률이 나온 거라 조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있고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번 달에 조정이 좀 더 거치고 다시 한번 돌아서 나가만 주면 월봉의 최고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만 어쨌거나 어제도 이렇게 보시면 15%대, 오늘 24%대 약 40% 가까이 올라온 거라 당분간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스킬이 빠르시거나 이제 이런 분들 저희들이 새벽 영상을 찍고 이때 그러고 또 예전에 찍었던 이때 자리가 아니라 그때 비해서 꽤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대응이 필요해요. 이에 반해서 선도전기는 월봉에서 아직 그렇게 광명전기나 일진전기 이런 친구들처럼 아직 가야 될 자리를 못 갔다는 게 이제 개정의 판단인데 물론 오늘 좀 아쉬움이 있어요. 솔직히 한 30% 상한가는 못 가도 20몇 프로 찍을 줄 알았는데 17% 찍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매물대들은 다 뚫었는데 이제 5일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자, 이 5일선이라는 게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나타내서 약간 편해요. 그래서 이 5일선을 따라 올라갔을 때 5일선을 깨지 않는 선상 또 깨더라도 10일선하고 같이 올라와서 이제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식이 급락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주면 돼요. 옆으로 가면서 10일선까지 잘 만나주고 돌아 나가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고요. 주봉에서는 이제 5주선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5주선만 잘 깨지 않고 안착만 잘 해주면 이때처럼 이렇게 돌아 나가서 빵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전기가 유일하게 그래도 이 재룡산업, 재룡전기처럼 많이 안 간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 이 재룡전기의 재물을 보면 이렇게 돼요. 시총이 1,100억짜리인데 아직 매출이 이제 뭐 자기 시총을 뛰어넘는 건 아니죠. 어쨌거나 시총의 반 정도 된 매출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현금 유보율이 785%, 부채 비율이 28% 나름 괜찮아요. 근데 이제 PBR이 2배, 보통 자기 장부상 가치가 3,000원대인데 7,000원대 받다 보니까 PBR이 2가 돼 있는데 이러니 선도전기가 엄청 싼 거죠. 선도전기 0.8이니까 선도전기가 2가 되면은 아마 지금 4,000원대니까 만 원대는 넘는다는 얘기죠. 그만큼 PBR이 중요한 꼭 주식이 올라간다 떨어진다에 대한 걸 맞춰주는 건 아니지만 조금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재룡전기가 못 가는 건 아니죠. 이렇게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 월봉에서 아직 먹을 폭이 남아 있고요. 주봉에서 역시 중기 추세를 잘 유지하는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5주선은 이만큼 중요해요. 자, 5주선이라는 게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놨다고 생각하면 편한데 주식은 이 5주선 위에 있을 때가 제일 강해요. 따라서 5주선의 추세를 잘 유지하면 잘 따라가다가 빵 때릴 수 있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오늘 긴꼬리가 달려있지만 역시 긴꼬리 크게 무서워하지 않는 게 좋아요.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고 5일선을 깼을 때 주봉에서 5주선 이탈했을 때가 제일 무섭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전기주들은 이미 많이 올라간 일진전기나 강명전기 같은 종목들은 조금 부담감이 있지만 사실 재룡전기나 재룡산업 같은 종목들은 크게 아직은 엄청난 시세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세명전기도 마찬가지인 사실 세명전기 월봉 위치가 제일 낮아요.
지금 이제 가장 사실은 매출액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다른 종목들이 뭐 4, 50%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매출이 줄었다면 이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80% 가까이 줄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차피 80%까지 줄었는데 80%가 다 회복되면 당연히 다른 종목보다 강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이 둥그런 원형 패턴인데 이 패턴 속에서 둥그스럽게 돌아나가는 자, 아주 좋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종목 이때쯤에서 장기 종목은 장기 투자는 이런 종목 갖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쯤 가격이 거의 3,800원, 4,000원대인데 이제 5,600원. 자, 30%더 나왔죠. 더 기다리면 더 나와요. 장기 투자는 이런 종목 갖고 월봉 하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추세가 턴이 됐을 때. 저희 장기 추세에 턴이 된다는 얘기는 이 주식이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추세가 우상향일 때 계속 더 사는 거죠, 물량을. 그러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세명전기 또한 이번에 60개월 선을 돌파해주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일 수 있고요. 60개월 선 빵 뚫어주고 예전 고점까지 간다면 7,000원대까지 갔다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7,000원대 맞고 떨어지면 다시 60개월 선까지 올 수 있으니까 한 달 정도 쉴 수 있다는 얘기죠. 즉 7,000원대 차익 실현. 좀 아쉬우면 50% 차익 실현해놨다가 60개월 선 딛고 돌아 나갈 때 다시 매수해주면 전기주들이 핫하게 날아가거나 다음에 이 한 번 시세를 준 종목들은 반드시 시세를 또 주기 때문에 그때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우원개발에 관해서 말씀드렸었죠. 우원개발 회사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많이 설명드렸을 거예요. 포스코건설 또는 뭐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 이런 회사들하고 많은 계약을 하고 다니는 회사죠. 실질적으로 두산중공업이 그 두술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핫한데 이런 회사들하고 계약하고 다니는 회사가 우원개발이기 때문에 우원개발 반드시 관심 가지셔야 되죠. 우원개발의 차트가 상당히 이뻐요. 월봉에서 예전에 뚫어줘야 될 아주 중요한 매물대를 다 뚫어놓고 이 위에 있어요. 자, 우리 추세 유지하고 매물대 뚫었어. 크게 상승할 수 있어. 특히 이 4차 국가 철도 사업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철도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죠. 아직도 이 4차 철도망 계획에 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국가 철도망, 이렇게 노선 포함 이제 각 지자체들마다 또 이제 각자 그 철도망 계획을 이제 포함시켜 달라는 자, 이런 이 성토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철도망 계획 관련한 이슈가 계속 있고요. 이 철도망 계획과 관련해서 이제 철도 관련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우원개발의 차트가 참 이뻐 보여요. 자, 추세가 우상향으로 장기적으로 잘 뻗어 있고, 특히 중기 추세 상승이 확정이 되는 5주선 위에 있다는 게 굉장히 좋죠. 이 친구 급등 한번 했어요. 얼마 전에, 이틀 전에 이렇게 자, 13%대 급등했는데, 급등했다고 오늘 이제 그 선물 옵션 통시 만기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하루 이틀 흔들릴 수 있고, 이렇게 5일선 근처에서 옆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5일선과 21선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주봉 5주선을 잘 장악해주면 역시 다시 한번 이 급등한 거래에 힘입어. 즉, 이렇게 자꾸 거래량이 터지거나 급등을 하는 종목들은 반드시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적당한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하는 것. 일봉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월봉이 현재 주가 위치를 말해줘요. 너무 높은 데 있는 건 아닌지, 또 추세는 장기적으로 잘 살아있는지, 주봉은 그것과 관련해서 추세를 유지해주죠. 우리가 지금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지, 과연 추세에 턴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건데,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원 개발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현대로템 마찬가지죠. 이제 철도주 하면 현대로템이 이제 떠오를 정도로 이제 철도와 관련이 깊은 종목이에요. 시총이 2조짜리인데 매출이 자기 시총만큼 일어나요. 자, 보시게 되면 이 시가총액이 자 이렇게 2조 5천억입니다. 2조 5천억짜리 회사가 자 매출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2조 4천억, 2조 7천억, 2조 올해는 2조 8천억까지 예상이 되는 자기 시총만큼 매출을 일어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대로템도 관심 갖는 게 좋아요. 월봉에서 일단 장기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 특히 이게 4개월간 그러니까 자, 올해 1, 2, 3, 4, 5개월 동안 옆으로 가면서 굉장히 지루한 장세를 이어가다 드디어 고개를 빵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갈 거야. 철도 사업에서 뭐 뉴스 나올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주봉에서 역시 저번 주에 5선 회복. 제 영상 보시면 제가 5주선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데 5주선을 회복해 놓으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5주선을 깼을 때는 이 친구가 조정을 하겠구나. 거꾸로 5주선 회복 안착해주면 이제 추세의 턴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우상향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말해주죠. 일봉에서 보면 그거에 발맞춰서 벌써 이틀 전부터 7%, 자, 이렇게 7% 하루 쉬어가는 타이밍. 내일 따라 쉴 수 있죠.
목요일까지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고 다시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철도 관련해서 현대로템도 꾸준히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실질적으로 다음 살펴볼 주 정치 테마주긴 한데, 사실 정치 테마주라서 많이 나쁜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엉터리 회사들이나 재무적으로 안 좋은 회사들이 정치 테마주를 엮여서 급등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회사의 실체가 밝혀지면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지지율에 따라서 많은 변동폭이 있어요. 하지만 실적이 잘 받쳐주고 정치 테마주 엮여 있다면 마냥 나쁘게 볼 일은 아닙니다. 이 정치 테마주 중에 제가 비상교육하고 노루페인트를 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윤석열 관련 좀 엮여 있죠. 노루홀딩스 우선주, 노루페인트 우선주, 노루페인트. 또한 이 비상교육도 그래요. 비상교육도 보시면 비상교육 매감도 이제 청년 일자리 교육주 관련해서 엮여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아요. 괜찮아요. 비상교육이 보시면 일단 추세가 좋죠.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 장기적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깨지 않아야 될 60개월선 안 깨고 딛고 잘 돌아나가는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이전 고점까지만 가도 12,000원, 13,000원대가 돼요. 특히 이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게 이 연기금에서 계속된 매수는 사실 실적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정보가 빠르죠. 자,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을 4만 주, 5만 주, 5만 주, 4만 이런 식으로 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는 이런 이 수급 현황이에요. 그래서 연기금의 매수가 있다는 얘기는 이 종목이 추후에 실적이 좋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비상교육도 꾸준히 관심 갖는 게 좋고요. 또 하나가 노르페인트인데 역시 노르페인트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노르페인트를 보면 지금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일단 손절 라인을 어디를 잡으셔야 되냐면 전월의 저점이에요. 자, 12,300원만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이 자리는 예전에 15년도 8월 달에 형성된 중요한 매물대 여기를 엄청난 거래량을 갖고 뚫었습니다. 이렇게. 자, 엄청난 거래량을 갖고 이 자리를 뚫었다는 얘기는 이 자리 밑으로 깨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대량 거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팔고 나갔다고 봐야죠. 하지만 대량 거래가 들어온 상태에서 이전 저점을 지켜준다는 얘기는 아직 있다는 얘기고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언제든 급상승할 수 있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5선 이탈할 수 있는데 5주선 이탈하면 다시 조정이 들어와요. 그러면 12,300원대가 떨어질 수 있고 이번 주 목요일이 지나면 5주선만 잘 회복해주면, 자, 이번 주만 고비만 넘기면 다음 주에 추세가 살아나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고, 일봉에서는 이렇게 21선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노르페인트도 조금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전기주 관련하다가 이게 LS 일렉트릭을 빼놨는데, 사실 오늘 전기차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LS 일렉트릭하고 계양전기, 파워로직스, 아진선을 같이 볼 건데 LS 일렉트릭을 보면 자, 월봉에서 이렇게 3개월간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턴을 할 건데 이 턴의 지표가 되는 게 바로 5개월선 회복이죠. 이 5개월선 회복에 앞서서 중요한 행동을 하는데 바로 5주선 회복이에요. 자, 5월 달에 5주선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주선까지 회복해 주고 나가고 있고요. 요렇게 추세가 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조정 많이 했어. 턴할 거야. 자, 이렇게 1월 달부터 계속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턴에서 돌아갈 만한 위치에 있고 원전 관련 주기도 하죠. 일봉에서는 이렇게 6월 7일 날 급상승이 있었는데 하루 이틀 쉬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루 이틀 쉬어가면 자, 추후에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어서 LX 일렉트릭도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자, LS 일렉트릭 시총이 1조 7천억짜리죠. 1조 7천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2조가 넘어요. 올해 2조 5천억 가까이 예상이 되고 현금 유보율이 851%, 부채 비율이 82%, 나름 굉장히 단단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고 아직 PBR이 1.24배로다가 시장에서 조금 비싸게 받는 건 아니에요. 또 자기 가치 정도 받고 있는 건데 사실 더 받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면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LS 일렉트릭도 반드시 관심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LS 일렉트릭이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또 이런 그 기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서 미래 가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신경을 써봐야 되는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기주의자라고 자동차 부품에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계양전기예요. 월봉에서 조금 높은 감은 있는데 사실 그게 높지 않아요. 이 친구 이
월봉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장기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저번 달에 종가가 종가상 예전에 꼬리가 달고 지지부진하게 못 들었던 자리를 다 뚫어놓은 거예요. 이건 어디서 확인하냐면 주봉에서 확인하는데 제가 박스권 하나 권했죠. 주식은 박스권 상단을 이탈할 때가 제일 위험하고 돌파할 때가 제일 좋아요. 5주선의 가장 강력한 변곡점이자 매물대인 자리를 뚫었습니다. 자, 뚫었어. 우리 갈 거야. 자, 이렇게 되놨기 때문에 이 친구는 추후에 좋아질 확률이 있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오늘 5일선을 강하게 뚫어놨는데 하루 이틀 5일선까지 떨어졌다가 눌림목을 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오늘 날아갈 수도 있긴 하지만 오늘 날아갈 때는 종가, 그러니까 어제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은 선상, 이 선상에서 매수매도 진행하는 게 좋고, 좀 불안하면 항상 매수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실으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실었다가 아니다 싶으면 반드시 비중을 줄여놓고 작게 출발해서 나중에 이 추세가 좋아지거나 급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비중을 키워서 수익을 좀 내는 게 맞습니다. 오늘 이 펫배터리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있었죠. 자, 오늘 영화테크가 상한가를 시연했는데, 이렇게 미국의 배터리 재활용 지원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일 현지 시간에 로이터 통신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 점검, 이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는데, 이를 토대로 전기차용 배터리 재활용 연구 개발에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영화테크까지 상한가를 가면서 이런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주식 중에 하나가 파워로직스인데, 예전에 파워로직스가 굉장히 핫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상한가 시연하고 조금 난리 핀 적이 있었는데, 이때가 바로 작년 10월 달이에요. 자, 이래 놓고서 급상승했다가 가격 조정 기간 중에 꽤 오랫동안 들어왔죠. 자, 그러면서 이 주식이 이제 몇 달간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저 이슈가 살아나면서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 정도는 싹 잡아먹는 대량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표죠. 월봉에서 보시면 이 조정받는 이 4개월 동안 좀 괴롭긴 했지만 드디어 5개월선을 회복해줬고 이제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5개월선의 가격이 8,93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 밑으로만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해서 잘 나갈 수 있는데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 놓은 저번 주에서 그냥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뚫어줘야 될 주봉의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어요. 21년도 2월 달부터 항상 옆으로 간 이 구간인데 강력한 매물대예요. 이 가격대가 9,400원대인데 이 자리를 훼손하지 않고 일봉에서 밀리지만 않고 옆으로 조용히 음봉 2개, 양봉 2개 뭐 이런 식으로 옆으로만 갈 수 있으면 자, 이 친구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어서 이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변동폭이 있는 이날만 지나면 조금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고 또 어제 이 당일 시황 정리하면서 살펴본 것 중에 아진산업이 있죠. 역시 월봉에서 추세. 주식은 추세를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추세가 우하향일 때 건드렸다고 생각해 보면 이때가 되죠. 17년도 2월 달부터 이렇게 18년 7월 때까지 추세가 우하향하는 이 구간에 여기선 아무리 용어 쓰고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결국 급등했다 떨어지고 급등했다 떨어지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선 아무리 더 추가로 사도 큰일 납니다. 하지만 거꾸로 추세가 우상향에 뻗어 있을 때는 조금 물리는 듯해도 결국 살아나고 물리는 듯해도 돌아나가죠. 이렇게 추세는 중요해요. 그래서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항상 추세를 잘 타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 장기적으로 추세를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5개월선이에요. 5개월선을 이탈하면 추세가 그냥 깨지죠. 자, 5개월선을 잘 회복해주고 돌아나고 있기 때문에 아진산업도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주봉에서도 역시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5선 뚫어놨죠. 5개월선 회복해주기 전에 벌써 5주선의 추세를 돌려놔요. 누군가 돌려놔요. 정보는 항상 개인이 제일 늦고 이 정보는 기관회의이 제일 빨라요. 또 주포들도 빠르죠. 이런 분들이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5주선 올려놓고 거래량을 터뜨립니다. 자, 그러니까 거래량과 추세는 제일 중요하고요. 수급이 중요하죠. 일봉에서는 이제 아직은 조용하지만 언제든 대량 거래 터질 수 있고 요렇게 오늘 흔들리는 지켜도 결국 5일선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다음부터 5일선만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면 언제든지 순간 급상승할 수 있어서 이 아진산업도 오늘 꼭 관심 있게 자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 재무적으로 아진산업 좀 튼튼해요. 시총이 이렇게 보시면 자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1,400억 1,453억의 시총을 갖고 있어요. 자, 매출은 오늘 3,900억 4,400억 자기 시총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현금 유보율이 983% 부채가 205% 나름 뭐 부채가 크지 않고 현금을 많이 보유한 이 재무가 단단한 회사이기 때문에
추후 약간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되고요. 꼭 오늘 급등 안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자동차 부품주 이제 철강 섹터들이 꽤 많이 올라왔고 구리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고 원전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왔고 전기 관련주들도 휘날레를 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될 때쯤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아마 다시 한번 시장에서 곽강을 받을 확률이 있죠. 특히 대만의 TSMC가 차량용 반도체 이제 공급을 늘리면서 이 꽤 오랫동안 조금 조정받았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관심을 갖고 그중에 특히 전기차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꾸준히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이 전기차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들 중에서 본인이 잘 공부를 하셔서 물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도 좋지만 본인한테 맞는 투자 성향 종목은 본인이 고르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중에서 골라서 자, 잘 선택해 놓으면 추후에 시장이 자동차 부품주가 주도주로 들어왔을 때 제법 좋은 수익을 안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데이플러스나 영화테크나 꽤 오늘 상한가도 가고 전체적으로 전기차 섹터가 어제 강했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상 오늘 시장에서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